실제 시장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5일 휴전에 따른 좀 찝찝한 반등이 나온 하루였죠.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5일 휴전 발표, 이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이란의 반응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찝찝하게 시작을 했고요. 이 찝찝함이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 하루였습니다. 또 쿠웨이트가 이란의 공격으로 이 송전망 일부가 좀 파손이 돼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지면서 장중에 잠깐 음전하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율이 1,500선을 다시 돌파하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4거래일 연속 가까이 조 단위에 가까운 매물들을 지금 털어내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매수 기회인지 정말 전략 세우기가 까다로워지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략을 더 촘촘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죠.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 촘촘하게 함께 세워보시죠. 코스피 지수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로 5,638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잠깐 이때 음전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5,300선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2.74% 상승한 5,55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이죠. 오늘 코스닥도 역시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더니 결국에 1,000선까지 위협하는 순간에도 도달했었는데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2% 상승한 1,12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함께 볼게요.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 홀로 또 팔졌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조 단위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는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게 포인트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볼게요.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요, 개인 홀로 팔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로 오늘 시장에 반영을 했는데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일부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사기 종목 보러 갈게요. 네, 오늘 특히나 또 많이 보였던 게 2차 전지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LG엔솔 오후장 들어서 우리 지수의 분위기가 좀 식어가는 와중에도 LG엔솔은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가 좀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장격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린 것도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네요. 삼성 SDI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까지 2차 전지줄 담아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원익 IPS, 오늘 코스닥 시총 상단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이죠. 2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 순매수 사기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ADR 상장 관련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인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쪽으로 좀 몰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내일 SK하이닉스 주총이 있으니만큼 또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갈지도 함께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오늘 외국인들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러 갈게요. 네,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는요, SK하이닉스 가장 먼저 랭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ADR 상장 모멘텀 있는데 내일 주총도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장 막판쯤에 SK하이닉스가 EUV로 승부수를 둔다. 이 지금 네덜란드 쪽에서 1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AI 생태계에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단 기관도 오늘 담아간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삼양식품, 오늘 식품주들이 좀 순환매적인 성격인지 이름을 올리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관의 픽을 받은 건 삼양식품이고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로 기관들
선택이 같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갈게요. 네, 코스피에서는 세압 스틸 지수, 지금 스페이스X 우주 쪽으로 오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세압 스틸 지수 쪽으로 상승률 실리고 있고요. LNF, 2차 전지, 그리고 코어롱 인더까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보시면요. 셀바스 AI 지금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HVM 역시 우주항공 모멘텀이겠죠. 원익 IPS까지도 지금 애프터에서도 시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오션플랜트 오늘 신재생주가 장중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거래량을 실리고 있습니다. SK이터닉스까지 볼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에서 셀바스 AI 거래량까지 실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힘스도 오늘 모멘텀이 있었죠. 그리고 비츠로셀 드론용 배터리 공급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래량 실린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들도 꼼꼼하게 세워가 봐야겠죠. 급등수사본부 본격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입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MTNW 김성준 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소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불안한 와중에도 우리 시장이 5,500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내일장에 대해서도 더 걱정도 커지고 궁금증도 커져가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실마리부터 풀어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는요.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입니다. 맞아요. 아직까지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오늘 장을 좀 종합해 본다면 내일장에 대한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우리 월요일 날 지금 크게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오늘 야간 선물 자체가 6%대의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출발을 좀 많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도 좀 여지없이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또 원인으로 작용을 좀 했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반전을 하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본다면은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했던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예 일을 하면서 다시 좀 더 단기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또다시 유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브렌트유가 한때 $100를 넘는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1,500원을 또 넘나드는 그런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치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그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좀 잡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 라는 쪽에서 좀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좀 더 길게 끌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라는 입장에서도 대응에 역시 한계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차 소멸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차피 오늘은 물론 시세가 다소 아쉬웠지만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반등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주목하는 것은 요즘에 섹터 안에서도
또 이 같은 섹터지만 또 다른 종목군들 간에도 이 등락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뭐 대형주들도 장중 10%대 고점과 저점의 이 변동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극심한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고 이게 더 가파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뉴스와 호재와 함께 많이 올라갔었던 섹터, 뭐 원전도 좀 마찬가지였고, 최근 뭐 건설도 물론 원전과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했던 측면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상당히 좀 급등 후 급락하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들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 다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요즘에 조금 소외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제는 서서히 좀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섹터들 쪽으로 약간 좀 눈놀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졌어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좀 조정을 일부 좀 보인 종목군들을 서서히 좀 모아가는 전략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여전히 변동성이 있겠지만 3월 중에는 분명히 뭐 코스피 코스닥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나올 또 변동성도 뭐 위기라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기회로서 활용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면은 좋은 또 이제 숫자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도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한 줄 평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는요 광통신에 이어서 광반도체가 뜬다입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AT&T 대규모 캐펙스 투자에 이어서 또 GTC 이후에 이쪽 분야는 사실 뭐 이런 사태에 거의 면역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사실 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좀 중소형주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 많다는 점들은 일단 유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빚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의 전송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전력 소모량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략 저감도 되고 빠른 또 전송을 할 수 있는 또 빚을 이용해서 데이터나 뭐 통신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전송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광통신. 기존에 이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보다도 이제 뭐 지라갈륨이라든지 이런 쪽의 반도체 쪽에 관련된 회사들 또 이제 광통신, 광섬유 업체들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틈에 약간 틈새적인 일정 수준의 좀 테마를 붐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최근 또 엔비디아가 이 광트랜시버 제조업체의 뭐 두 회사에 또 6조 원 정도의 투자를 또 단행을 하기도 하면서 관련된 또 시장에 좀 더 기름을 붓는 역할을 또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광통신 분야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통신 장비 업체들이 먼저 이렇게 1차 랠리를 좀 보여주면서 후발해서 이 중소형주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기존에 뭐 5G 통신, 뭐 6G 나가는 이런 흐름들에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거기다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 여전히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차원에서 관련주들 뭐 계속해서 이제 향후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광통신 또 이제 전시회도 있었는데요. 국내 이제 일부 업체도 참가를 하면서도 한 번 더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인프라 투자가 기본 골격입니다. 뭐 AT&T가 2,500억 달러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통신 장비 랠리를 한번 이끌었다면은 그 후발에서 좀 올라가는데요. 사실 미국에는 AT&T가 통신 사업자 유일한 사업자는 아닙니다. 버라이즌, T모바일 또 관련된 또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아직 이들 업체들은 이렇다 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AT&T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업체가
도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후발 통신사 업체들도 추가적인 통신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사실 버라이즌이 이 삼성전자의 통신 사업의 주요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회사고, 주요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들에 더 이제 직접 납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관련 투자도 계속해서 저는 한 번 더 좀 시장에서 부각될 여지가 있고 해서 관련된 쪽은 한 번 더 이슈화될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가주도 1,000원짜리 미만의 종목군들도 좀 다소 존재하고, 뭐 최근에 이제 우리로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2천억을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소형주가 많다는 점들을 유념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섹터에서도 역시 수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업체들이 또 나중엔 또 주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점들은 감안하시면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대형주 단에서의 관심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반도체 이쪽도 지금 AT&T 이외 후발주자들의 또 국내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성준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2부제 도입 핏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라는 저 글자가 유독 눈에 띄네요. 사실 오늘 보니까 국내 시총 100위권 안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뭐 1년 새에 6개에서 11개로 대폭 증가하기도 했고, 그 안에서 바이오 종목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어느 종목이 좀 그 안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사실 이 코스닥 2부제 도입 이 이슈는 사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서 당장에 뭐 내일부터 바로 뭐 영향을 끼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좀 의미는 좀 많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뭐 이전에도 우리나라 뭐 이제 밸류업 정책 뭐 이전 정부지만 아무튼 뭐 진행을 해 왔었고, 사실 이런 코스닥의 2부제도 일본을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일본은 이제 총 150개 회사가 관련해서 일부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3부 가장 관리부에 있는 속해 있는 그런 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점 한 6개월 안에서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은 바로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일본 시장에 실제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보다 퇴출되는 종목이 더 많아지는 그런 흐름까지 진행되면서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이제 물갈이를 좀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인 후에 지수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보였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우리한테 좀 참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직 뭐 정부에서는 뭐 80개에서 170개 정도의 종목군들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이 하반기에 아마 발표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코스닥에서 이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일부에 속해 있을 80개가 될지 170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정된 회사 쪽으로 수급의 쏠림이 상당히 더 극심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또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이미 1차 목표였었던 코스피 5천은 이미 달성은 한 바 있기 때문에 차기 이제 코스닥의 육성을 더더욱 이렇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코스닥 시장 쪽, 특히나 일부에 속해 있을 종목 쪽으로서의 이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차 한번 관심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주요한 기준 중에서 시가총액이 많이 차지할 겁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테고요. 시가총액이 높아도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아마 배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맥락을 본다면 최대 170개라고 한다면은 시총 기준으로 대략 한 7천억대 중반 정도 이상은 돼줘야 아마도 이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쭉 한번 가져보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앞서서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심해졌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쇠가 되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현재로서는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하기 조금 더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섹터보다도 제가 바이오 쪽을 좀 더 유념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기존은 시가총액이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될 코스닥 2부제 그 안에서도 바이오 종목에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성준 위원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성준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수익률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지온 91.4%의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SFA 반도체 역시도 41.9% 좋은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또 토목큐브 이번 달 소개해주신 RF 머티리얼즈도 지금 39.1% 40% 가까운 수익률 달성 중이고요. TLB까지도 계속해서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을 받아볼까 합니다. 먼저 3월 11일에 소개해주신 TLB인데요. 이번 달이에요. 그런데 소개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도 바로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신고가도 나왔어요. 우리 TLB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TLB는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고점 형성 이후에 7만 원대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오랜 기간 좀 받아왔었습니다. 이제 이 기판 회사고요. 사실 국내 기판 회사들이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증설을 크게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좀 구간에 있었는데요. TLB는 1차적으로 뭐 소규모 아니 2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증설을 1차로 단행을 했고요. 또 추가로 베트남에서 2천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또 대규모 증설을 또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해서 일단 증설 효과가 1차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또 추가적인 또 증설까지 더해준다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런 공급 부족 현상, 병목 현상들에 있어서 근데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원가,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원가 상승분들도 가격 전가를 아마 조만간 시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인상분들을 지속적으로 증설과 함께 계속해서 이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회사.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이틀 정도 쉬었고요. 오늘은 뭐 그래도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달라진 이런 추세적인 모습 바로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눌림목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9만 원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LB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여산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OE솔루션입니다. 사실 OE솔루션도 광통신, 또 광트랜시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계속 확대되는 와중에 또 정말 잘 가는 종목이잖아요. 예. 이 종목 어떻게 점검해 주실까요? 예, 사실 이건 주요 포인트가 이제 투자 경고가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아마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제는 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광트랜시버 이제 1위 업체고 지난주에도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이 광통신 이런 학회에서 그 박람회에서도 신제품 이제 1.6 기가 BPS, 테라 BPS 예 그런 또 이제 신제품까지도 공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의 이제 고사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또 이제 가장 또 사양 높은 신제품까지 선보인 바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관련된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향의 추가적인 이제 기대 있고요. 기본 골격은 역시 통신 인프라 투자도 앞두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투자 경고 중이라서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고 보여져서 다음 주 이후에는 한 번 더 또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많이 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또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통신 장비주들의 지금 좀 전략들을 많이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좀 참가하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가하셔서 또 좋은 투자 수익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TLB와 OE솔루션 두 가지 종목들 오늘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성준 위원의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관심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 ST팜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앞서서 제가 바이오를 또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ST팜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이 RNA 쪽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 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희귀 질환 중심에서의 치료가 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매출 볼륨이 좀 낮았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만성 질환 쪽, 일반 질환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실적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됐던 것이 이제 노바티스의 이제 렉비온데요. 관련돼서도 최근 들어서 사상 최대 또 수주를 받기도 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이 약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적응증도 점차 확대를 해나가면서 다른 쪽 질환까지 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 고지혈증 치료제인데요. 이런 쪽을 비롯해서 기존에 이제 제논이라든지 다른 또 이제 관련계 그러니까 이제 임상 때부터 관련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이런 또 것을 받아가면서 임상을 했었기 때문에 상용화도 됐을 때도 업체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시장은 이 ST팜 그리고 이제 총 3개 회사가 과점되어 있는 그런 또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좀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증설을 1차로 했고 지금도 현재 증설을 또 진행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한 2배가량의 캐파 증설이 돼 왔고, 향후에도 추가 증설까지 더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추가 증설까지 더한다면은 전체 이 3사 중에서도 점유율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생산 캐파가 될 것이다라는 점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이 자체 임상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이제 에이즈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2회 이상 이게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1차도 좋은 또 이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반기 또 자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ST팜 좀 안정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시국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 주가는 이제 18만 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거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나름의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이 있는 만큼 좀 더 안정적 관점에서 저는 편입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T팜 안정적이면서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계해 주셨고요.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런 종목들, 숨겨진 종목들 많을 텐데 위원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QR코드를 카메라에서 찰칵 찍으시면 바로 제 소통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접속이 가능하실 거고요. 제가 사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 제가 시간이 닿는 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많이 좀 드리고 있으면서 토로할 수 없는 그런 좀 답답함들을 모셔가지고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니까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 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성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임광빈 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정말 반등을 뭐 하긴 했는데 좀 찝찝해요. 악재가 아직도 너무 많은 시장인데 우리 시장 괜찮을까요? 앵커님께서 악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식을 매수할 때 시청자님들께서는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과 호재가 터졌을 때 매수하는 것 중 어떤 상황을 더 선호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지난날 통계를 봤었을 때 시장에 악재가 있었을 때와 호재가 지속될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았을 때 어떤 때가 수익률이 좋았을까?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악재가 많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이 악재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악재가 지속되는 악재냐, 또 이 악재가 시작됨으로써 상황이 더 나빠지느냐, 이 악재가 있고요. 악재가 터졌는데 자꾸 반복되는 악재예요. 결국 똑같은 악재고 어제도 그 얘기였고 지난주도 그 얘기였고 오늘도 그 악재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악재에 대해서는 악재에 둔감해지는 상황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새로운 악재면 문제가 되는데 똑같은 악재가 반복되면 시장은 이 악재에 대해서 악재로 생각하지 않고 악재에 무뎌지게 됩니다. 호재도 마찬가지죠. 호재도 지난주에 호재, 이번 주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게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을 잘 보세요. 악재가 많아요. 전쟁 계속하고 있고요. 뭐 물러서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가 살짝 대화하는 분위기 나왔지만 여전히 유가가 높고 환율 변수도 있고 외국인도 매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악재가 있나요? 없잖아요. 결국 틀은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의 틀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악재에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된 악재 속인데 반복된 악재는 희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첫 번째 차트부터 바로 만나보면 될까요, 위원님?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당당히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차트는요. 당당하게 코스닥의 1위 자리를 꿰찬 삼천당 제약입니다. 사실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의 1위 대장이 됐다라는 말은 좀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많은 걸 시사하죠. 코스닥 하게 되면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임광빈 방송을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보셨다면 언제나 제가 코스닥에 대한 대장은 에코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에코프로가 10만 원 이하 가격일 때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지수를 부양해서 시장을 부양해서 코스닥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면서 에코프로는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일 수도 있지만 코스닥 그 자체의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지난 5개월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은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하락장을 맞이하는 순간 변합니다. 시장이 하락장을 맞고 반등하게 되면요. 하락 때는 다 같이 떨어지지만 반등할 땐 다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반등장에서 다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변화이고 그래서 하락장을 겪고 나면 어렵습니다. 하락장 때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지수가 반등하는데 내 계좌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힘들어요. 지금이 딱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이 정도 시가총액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펀더멘탈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2026년과 2027년도 엄청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있습니다. 특히 2027년도는 창사 이래 최대 5천억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50%가 넘게 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복제하는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죠. 이 회사의 바이오시밀러는 2014년부터 개발이 됐고요. 이제 시장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26년, 27년도에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실적도 실적인데 중요한 것은 삼천당 제약이 신고가를 간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박스권을 그리는 것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과 에코프로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코프로를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는 그동안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주식입니다. 자, 그러나 3월달 급락작이 오고 나서 시장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월달 에코프로는 박스권입니다. 하단에 14만 원, 상단에 17만 원이에요. 이 시간 동안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대장이 변했어요. 무엇을 시사하냐면요. 아,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잘 가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알테오젠은 어떻게 됩니까? 알테오젠은요. 고평가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마일스톤의 비율이 5% 이상을 초과했어야 됐었는데 2%면은 밸류에이션 최하단이에요. 그래서 주가 반등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를 삼천당 제약이 꿰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방향을 말해주죠. 제약바이오면서 정별이면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 홀딩이 필요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100만 원이 넘어간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과 에코프로 차트를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가 결국에 주목해 봐야 할 것, 제약바이오이면서 신고가 가면서 또 정비율 우상향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요, 두 번째 차트도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 ADT 테크놀로지입니다. ADT 테크놀로지는요, 오늘장 사실 시원하게 급등 보여주기도 했고, 사실 위원님께서도 신고가 실적 위주의 종목들 바라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어쩌면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두산 테스나와 함께 ADT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업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같이 말씀을 드렸죠. 2026년도에 HBM 시장은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HBM4는 커스텀 반도체이기 때문에 고객 맞춤 형태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메모리 기술로 오는 고객사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파운드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제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여진 것이죠. 자, 이 안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HBM4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HBM4 주문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에 비율을 더 많이 두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이번엔 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두 가지 기업,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웨이퍼의 테스트를 담당을 하죠. 자, 파운드리 전용 웨이퍼가 파운드리 물량이 많아졌어요. 수주가 많아지면서 불량인지 정상 제품인지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 테스트를 다 감당을 못하게 된다면 두산 테스나로 그 물량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테스나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두산 테스나가 갔는데 아직 안 간 주식이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지난주는 이 가격이 아니었죠. 오늘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이유는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실적 성장,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의 흑자 전환,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 주식이 다 좋은데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신고가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신고가 한 거예요. 지금은요. 시장이 변했습니다. 아까 에코프로랑 삼천당 제약 비교를 해보셨을 때도 삼천당 제약은 신고가니까 더 잘 가는 거예요. AD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안에서 왜 AD 테크놀로지가 갔을까요? 왜 두산 테스나가 계속 올라갈까요? 신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하잖아요. 어떤 주식이 가냐? 새로운 주식이 갑니다.
그 새로운 주식은요, 앞에 매물벽이 없는 주식입니다. AD 테크놀로지 홀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반도체도 안에서도 소부장 굉장히 번지수도 넓고 동료도 많아서 어려운데 이렇게 기준점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 엔캠입니다. 사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주가가 좀 흐리다가 오늘 결국에는 하한가 찍었어요. 엔캠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오늘 한가 같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리고자 엔캠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방송 통해서 신고가 종목에 대한 주식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신저가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한다? 아니에요. 주식은요, 오르는 주식이 더 올라갑니다. 자, 이 주식이 왜 떨어졌습니까? 감사 보고서를 안 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또 주식하시면서 꼭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시즌 3월달입니다. 우리 상장 법인들은요, 외부 회계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월급은 잘 줬는지, 또 법인 돈이니까 개인 돈 아니잖아요. 대표가 또는 임직원들이 횡령한 건 없는지, 또 배임한 건 없는지, 주주이익에 충실했는지, 또 돈 어디다가 사업해서 돈 벌어놓고 또 딴 데 쓰고 있는지 않는지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사 보고서는 일정 기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엔캠은 보세요. 이 기업이 코스닥 150 기업이고 KRX 300 기업이에요. 코스닥 150개 우량한 주식이라고 시장에서 뽑아놓은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종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로 보면요, 계속 손실이에요.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한다도 아니고요. 주식은요, 떨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건 법을 위반한 거예요. 퇴출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는요, 회계인이 의견이 들어가게 돼요. 반드시 적정이 나와야 됩니다. 적정이 아닌 한정 또는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 나온다면 환기 종목, 관리 종목 또는 거래 정지에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엔캠과 같이 감사 보고서를 제때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그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해외 상장 법인이 해외에 법인이 많아서 그 법인들의 모든 매출과 이익을 일주일 이내 또는 2주일 이내 특정 기간 내에 정리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괜찮아요. 과거에 코로나 때 그런 사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못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도 안 됩니다. 이러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종목에 대한 신규 진입을 금지를 말씀드리는 예시로서 엔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급등주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시장의 경고 사항까지도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종목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두산테스나 무려 157.1%의 수익률입니다. 또 RG노믹스 31.5%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에코프로머티 역시 목표가 달성하고도 31.3%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NBR모션까지도 꾸준히 좋은 수익 내고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 점검해 볼게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먼저 두산테스나 어떻게 좀 점검을 도와주실까요? 자, 화면을 전체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이에요.
누가 2차 전지가 좋대요.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종목이죠. 전선 주식 좋대요. 전선도 여러 개 종목이에요. 그 안에서 한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 개 중에서 찍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고 그 기업이 가진 원천 기술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 시점이 이번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2026년도에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부활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테스나와 AD 테크놀로지죠. 자, 두산 테스나 화면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화면 크게 보시면 사상 최고가 돌파했죠. 10만 원에 안착했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상향 말씀드리겠고요. 팔지 마세요. 더 올라갈 겁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강하게 12만 원 갈 겁니다라고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두 가지 종목 한 번에 점검 받아볼게요. 첫 번째 AD 테크놀로지와 서진 시스템 두 가지 종목 점검 부탁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도 특집 방송을 통해서 두산 테스나와 동일한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주식입니다. 자, 이 종목 아까 전에 특징주로 봤지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와 아주 비슷한 형태예요. 결국 이 주식도 사상 최고가 돌파가 나왔죠. 자, 이런 주식은 더 가게 됩니다. 더 가게 돼요. 자, 목표가 63,000원 상향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2026년도가 매출과 이익이 가장 커지는 시점인데요. 자, 서진 시스템은 2020년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자, 무상증자를 했고요. 이 주식을 수정주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주가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사상 최고가, 상장일의 최고 시가총액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주식은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서진 시스템 목표가 53,000원 상향 말씀드리면서 자, 아래 QR코드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방송이 끝나도 제가 장중과 또 장마감 이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정보,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는 곳입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시게 되면 되니까요.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과의 소통 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의 원픽 공략주 만나볼게요. 제놓고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 지금 주식 시장에서 악재가 가득하지만 시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박스권을 그리고 등락을 반복하는데 어떤 주식은 신고가를 가는 주식이 있고요. 또 정배열 형태의 주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서서 반도체에서는 두산 테스나나 AD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갔죠. 바이오 쪽에서는 삼천당제약과 알지노믹스가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종목 중 제노코라는 주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일정이 많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는 작년에 한국항공우주에서 인수했던 기업이죠. 자, 근데 이 제노코의 가장 큰 원천 기술 중에 하나는 인공위성에서요. 통신을 쭉 쏴서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우주에서 바라본 그 우주의 환경이나 지구의 환경을 지상으로 깨끗한 화면을 통해서 전송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고 이것 때문에 제노코라는 기업을 500억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올해 드디어 흑자전환, 큰 흑자전환과 매출 1,000억이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있을 통신위성 시장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궤도 위성 통신과 6G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봤었을 때 우주항공 관련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우리 제노코를 지금부터 다시 투자해야 될 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하죠. 네, 곧 있으면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목표가 38,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분야에서 재놓고 주목해보자 목표가 3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도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오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저녁 7시입니다. 유튜브에 유튜브 검색창에 임광빈 급등수사본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 아까 전에 카메라 QR코드 찍어서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 대셔서 QR코드 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임광빈 위원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급등수사본부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7시 임광빈 위원과 함께 이곳에서 양방향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임광빈 위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